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촬영했던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 2, 3억대 내 집 마련 시리즈로 총 16편의 저희가 현장들 소개를 했었습니다. 주로 오피스텔 2, 3억대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주로 오피스텔들이 많았고, 또 금액들을 왜 2, 3억대 아파트였냐면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은퇴 이후에 내 집 마련을 축소를 해서, 저희가 월세고수TV는 원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위주로 하지만 이 내 집을 다운사이징을 하고 남는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이후에 이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컨설팅을 하는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아파트는 저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촬영했던 이유는, 최근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보면은 무피 정도, 그리고 약간의 한 1, 2천만 원의 프리미엄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들 중에 3억대 가능한 아파트들과 약간 넘어서지만 4억 초반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고, 검단 신도시 위치 자체가 사실 서울 마곡권이라든가 강서권, 마포권 출퇴근하기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신축 아파트를 뭐 3억대 투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해서 검단 신도시를 잡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저희 영상을 보고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왕릉뷰 소송 아파트라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왕릉뷰 세계단지, 공교롭게도 저희가 소개한 그 바로 단지가 그 왕릉뷰 아파트에 해당이 됐었고, 그래서 요 단지가 요 왕릉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꺼진다고 내 집 마련을 좀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 실제 많은 기사나 그다음에 소송 결과, 또 이 논란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청와대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파트를 철거해야 된다, 문화재 보존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권이 다 내 평생만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안인데, 입주자 입장에서 그리고 검단시도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자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을 하니까 가끔 저한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 제가 검단 신도시 댓글을 보다가 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게, 이분 검단에 집 있나 보네, 내가 혹시 검단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검단에 어떠한 재산도 없습니다. 일단 제가 검단 관련에 없는 게, 저는 현재 아파트도 아닌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집은 이 한 채가 전부고요. 저의 투자는 모든 게 임대사업용 부동산인데, 심지어 검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들에 임대사업용 부동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 등기부등본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고 오늘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요 내용이 이슈가 됐던 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 문화재청 주장은 2021년 7월에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게 이슈가 됐고, 문화재청 주장을 보면 기존 아파트 존치 시에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조선의 능들이 전체가 탈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제가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장릉을 또 갔었어요, 어제. 그래서 장릉을 가서 현장 촬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문화재청 주장이 사실인지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위치해서 20m 이상 높이 아파트 건축 시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그 김포 장릉, 그리고 파주 장릉, 그리고 계양산까지의 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죠.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일단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장릉의 계양산 조망 관련 조항은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 당시에 문화재청장 답변에서도
본 사건으로 인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미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논조에서 그 하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아파트들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구역 밖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20층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넥스트 컴플렉스, 그 검단 신도시 안에 그 대규모 상업지, 롯데에서 이번에 분할받은 그 넥스트 컴플렉스 상업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아파트 위에 더 높은 층수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뷰 논란은 우리가 앞으로도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 논란의 시작이었던 문화재보호법 35조 내용이 국가지정문화재, 문화환경, 우리가 이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문화재청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 이 부분이 경기도 문화재 조례하고 벽면 배치되는 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해당이 되면 외곽 경계로부터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m는 이미 벗어나서 실제 세계단지가 200하고 500m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법적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애매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2022년 11월 9일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지역 조정을 통해 모든 게 시도조례와 동일하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200m, 녹지 등에는 500m로 설정을 해서 이 논란도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이미 조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그래서 이게 장등뷰 논란이 제일 중요했던 건 저 법적 조례와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이해 당사자 간의 논란이 달랐는데,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500m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2017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받고 건축을 했을 때 심의가 빠졌기 때문에 이걸 공사 중지를 한다. 근데 그게 물론 2021년입니다. 반면 인천 서구청 국토교통부에서는 2010년부터 22년까지 수차례 실시 개선 계획을 고시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200m 이내 지역을 감안해서 문화재 저촉사항을 파악을 했고, 이에서 건축 인허가사항을 내줬으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사실 제일 큰 건 시공사 입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시공사는 알고도 일부러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 시공사 입장에서는 알고도 심의를 받지 않고 건설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공사는 이 땅을 어떻게 낙찰을 받게 되는 거냐면 2014년 8월 달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경기도 문화재로에 적용을 해서 이 현상 허가를 받고 층수 제한을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내용으로 2017년 8월에 2017년도에 우리가 이 시공사들은 이 모든 20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가격을 평가를 했고, 이 돈을 갖고 입찰을 해서 참여 낙찰을 받고 이야기의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했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문화재청 내용대로 층수를 확 철거를 하고 내용을 들어갈 수 있었다 한다면은 그 가격에 사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시공사 역시도 사실은 이 내용들은 다 확인이 된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검단시 주택공급용지사항 2017년 1월 달에 2017년도에 입찰할 때 20층 확보가 확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에 계속적으로 고시된 내용들을 보면 이미 20층 이상이라는 게 확인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붙어서 크게 제일 중요했던 건 200m냐 500m냐 이 지역이 적용을 할게. 근데 이제 법원에서 2021년 7월에 최종적인 결론은 왕릉 500m 역사 환경 문화 보존 지역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가, 이미 인천 서구 인허가를 2014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추가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들이 김포, 장릉, 경관 해치는가, 이 사례에서 보셨지만 이 아파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양산 뷰는 가려져 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세계단지 소송 관련해서 1심 소송 후에 패소를 한 뒤에 문화재청이 다시 항소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 세계단지 소유자분들 역시도 좀 불안해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미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규제 완화하는 개선 방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의 행정력 낭비와 소송 비용 등 세금 낭비 논란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투자를 했거나 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다면은 크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은 어디 뭐 제가 상상을 하거나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현재 소송 결과의 판례를 제가 가지고 하나씩 분석을 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네이버의 나무위키라는 데서 이 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내용이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사안을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제가 이 내용은 여기에 사실을 근거로 근거들을 좀 붙이긴 했지만 좀 아직은 좀 부족할 거예요. 이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이 내용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풀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